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3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인 조은산 씨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이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호소문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더니 여기에 현재 39,000명이 넘는 분들이 접속을 하셨고, 좋아요가 4,652명, 싫어요 89명,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군요. 그리고 337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거의가 이 조은산 씨의 말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물론 조은산 씨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그 댓글을 소개해 드리면은 요사이 이 우파 진영에 속하는 분들의 생각, 울분, 희망,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 전에 박창호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차량으로 시위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차량 시위를 해가지고 뭐 경적을 울리든지 쭉 열을 지어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몇 바퀴 돈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 거기에 태극기를 꽂고 구호를 붙이고 이런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비라는 분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확진자라고 격리했지만 증상도 없고 약도 안 먹고 나왔다죠. 반정부 집회를 막으려고 덤터기 씌우는 역적들인데 속고 있는 국민들 비위나 맞춥니까? 이분은 조은산 씨의 이야기에 다소 비판적입니다. 이 글은 8.15 집회 전에 나왔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함정에 한 번 빠졌고, 정광훈 목사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으니 아무 집회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재인의 함정일 수가 있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분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8.15 집회 전에 나왔다는 걸 보니까 8.15 집회는 이분이 반대했군요. 8.15 집회를 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문필가 조은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들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죠. 집회만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윤혜선이란 분은 애국 국민들이여, 평화의 전진을 위하여 두 걸음만 후퇴하고 우리 모두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날을 위하여 잠깐만 숨 고릅시다. 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애국 국민들이여, 평화의 전진을 위해서 두 걸음만 후퇴하고 우리 모두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날 잠깐 숨 고릅시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구구절절 좋은 해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들은 집회를 해도 안 해도 미친 운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영규박이란 분은 이해가 됩니다. 개미 지옥을 아시나요? 빠지면 죽사옵니다. 촘촘하게 쳐진 거미줄을 아시나요? 그들은 기다립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 중에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바른 식견을 갖도록 교육을 설득력 있게 해줄 일을 만들어 주세요. 김진숙이라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행태를 보면은
과거 형태 촛불 집회처럼 하게 되면 정부는 계속 거지를 술수를 써서 엉뚱한 곳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의함에 잠잠히 있을 수만은 없어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광화문시청 종로 일대의 대형 건물에 전광판 설치하여 줌 같은 앱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개인 차들로 차로에 모여 질서를 지키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킴으로 서로를 보호하며 한 목소리를 일제히 바라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차량 시위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차량 시위. 이강군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텅 빈 광화문의 아름다움을 10월 3일에 보여줍시다. 날은 많으니까요. 이 텅 빈 광화문의 아름다움은 이 조은산 씨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광화문이 텅 빈 것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 즉 용감하게 외치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때로는 멈춤으로써 대의명분을 살릴 수가 있다. 그것은 위대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재미 본 것들이 또 뭔가 계략을 꾸미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해놓고 개천절 집회 지나고 숫자 조작해서 많아지면 또 애국 보수 우파에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겁니다. 마정혜 씨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숙 씨는 참으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나를 낮추며 지혜를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조은산 씨 글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를 준다 이런 뜻이죠. 조은산님의 말도 맞다. 함정의 덫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피하는 지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모이는 걸로 합시다. 조은산같이 지각이 있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품이 되어야 이 나라 밝은 희망이 회복할 텐데, 어떤 분들은 조은산 씨를 국민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오늘 선거를 또 일종의 국민 대변인, 어떻게 보면 아주 생각이 많은 그런 중용을 지키는 국민 대변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3일 집회 열면 보수 우파와 기독교인이 피해자가 된다. 다수 국민들은 비호감 여론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분은 저도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만큼은 불참하여야 했습니다. 8월 15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정광훈 목사는 참석했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빌미 프레임에 딱 걸린 거예요. 10월 3일 집회도 물거품 되고 국민들에게 미움만 쌓을 겁니다. 반대합니다. 집회를 반대합니다. 조은산님 현명한 판단에 절대 동의합니다. 안명옥이라는 분은 진인 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애국자들이요, 개천절 집회 멈춰주세요. 분노를 참고 프레임에 다시는 갇히는 일은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애국 국민들이요, 이번에는 정말 진인 조은산 씨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씨는 훗날 언제를 기약하자는 거지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안을 내놓아 보세요. 영숙 씨는 참으로 호소력 있는 글입니다. 안 프린스라는 분은 저도 광화문 세력이지만 저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 가능성이 높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로 생각합시다. 주영광이라는 분은 위대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 100% 동감합니다. 오늘 조은산 씨가 쓴 글에서 명언이 있다면은 용감한 것은 위대함이고 멈추는 것은 아름다움일 수가 있다. 그런 조은사님, 김순자 씨, 조은사님의 글을 듣고 있는데
그저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일상이 너무 그 먼 거리에 있음과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의 이 독재판이 된 상황으로부터 일상, 이게 지금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 규제, 인간의 사생활이 상당히 침해받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젠 한때 아름다웠던 일상이 그리워진다는 뜻입니다. 옥경 레이니어라는 사람은 꼬리를 내리는 순간 저들은 더 무섭게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김순자 씨는 문정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죠. 그 함정에 안 빠졌으면 문재인이 그 함정에 빠졌을 텐데, 이건 8.15 집회에 참석, 8.15 집회가 없었다면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데 광화문 집회에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갔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정혜윤 씨는 개천절 집회를 하면은 다 뒤집어 쓸 겁니다. 박규찬 씨는 10월 3일에는 직접 모이는 집회는 자제하고 자유우파 하나의 유튜브도 빠짐없이 동시에 참석하는 유튜브 집회를 합시다. 이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유튜브 집회를. 저도 보수 쪽이지만 이 상황에 집회는 반대합니다. 보수를 통째로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서연 씨입니다. 박옥란 씨는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은사님의 글에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아 지혜롭게 후일을 도모합시다. JSQ라는 분은 개천절 광화문 집단 행동은 자제 부탁합니다. 또 한 번 더 이용당합니다. 저들은 깊은 내막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오와 원망을 갖게 하고 편가르기를 유도해서 결국 저들을 도우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10월 3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두 번 함정에 빠질 수는 없지 않느냐. 최종성 씨는 지금 제2의 함정 계획하고 있을 것, 야비한 술법,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명숙 씨는 분연히 일어납시다. 대한인은 총 걸게 하시오. 10월 3일 최소한 대한애국국민이라면 광화문 광장을 텅텅 비게 합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10월 3일은 광화문에 일체 나가지 말고 차라리 텅텅 비워놓자.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말자. 나래란 분은 언제까지 보류합니까? 3년 넘어 4년이 되어 가는데 더 참으면 나라가 정말 망합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까? 시간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순자 씨는 은사님의 글 이제껏 잘 읽고 마음에 닿았습니다만 애국민은 많이 참았습니다. 신사적으로 하여 될 사람이 있고 몽둥이를 들어 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많이 참았습니다. 너무 한강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 쭉 집회하면은 다 울분을 가진 분들의 생각은 다 공통점인데 하는 방법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면은 덫에 걸린다. 정권의 덫에 걸린다. 코로나 재확산의 덤터기를 또 서게 된다. 그러나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광화문 집회에 많이 모이는 것만 좋으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유튜브 대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말에 참 공감이 갑니다. 이제 행사 중심의 한번
10만 명, 20만 명 딱 모였다가 소리치고 헤어지는 이런 행사형 투쟁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요. 용기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일상적인 투쟁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하는 투쟁, 그리고 작더라도 깊게 들어가서 하나를 가지고 끝장을 보는 투쟁, 그리고 일종의 이슈 파이팅, 주제 하나씩을 맡고 한 단체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이런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하나를 이룸으로써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조롱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조롱을 던지지 못하는 정권입니다. 글과 말을 통해서 또는 그림이나 노래나 뭐 이런 시위 등을 통해서 이 정권을 조롱함으로써 이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바로 조은산식 투쟁 방법이죠. 그러나 항상 유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중 사상을 잃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정오를 고귀한 정의감으로, 의분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